뇌 박사의 재밌는 뇌 이야기.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문제를 뇌와 연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딱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갖고 살아가요. 신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부여했어요. 생명의 분배처럼 공평한 게 없죠. 내 생명이 10개나 20개쯤 된다면 그렇게 소중하지도 존귀하지도 않을 거예요. 천상천하 유일무이한 생명을 갖고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살 때에 어떤 인생관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운명이 달라져요. 확고한 인생관도 없이 무의도식으로 호성세월한다. 되는 대로 산다. 인간으로서 무책임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관의 관자는 볼 관자예요. 사물을 보되 깊이 보는 것,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 새를 한번 보세요. 눈 크게 뜨고 있고 먹을 게 있나? 누가 날 잡으려고 하지 않나? 자상하게 살피고 있어요. 이 모양을 상냥한 글자가 관자예요. 대강 보는 걸 개관이라 해요. 꿰뚫어 보는 것, 통관. 추리와 사고를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 파악하는 걸 직관이라 하지요. 눈앞 일에 구애되지 않고 넓고 멀리 내다보는 건 달관이라 해요. 여러분, 달관 경지에 이르는 관법 하나 소개할게요. 보기만 보고 일체 다른 생각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관법이라 하는데 잘하면 지혜가 툭 튀어나옵니다. 눈을 뜨고 보되 보이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눈 딱 뜨고 보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눈이 자기 혼자 생각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게 문제 아니라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게 문제죠. 이런 관법을 잘하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어요. 앞에서 대강 보는 것과 꿰뚫어 보는 걸 말했어요. 예리하게 보고 꿰뚫어 보면 세상에 두려울 일이 없어요. 항상 관찰하고 살피면서 통관하려고 애를 써야 해요. 중생들은 잘 못 봐요. 보긴 보는데 잘 못 봐요. 뭘 잘못 볼까요? 시커먼 밧줄을 뱀으로 봐요. 뱀으로 봤으니 겁이 나죠. 도망가다가 자빠져서 넘어져 무릎이 깨져요. 도망가는 게 업이고 깨지는 걸 고라고 합니다. 고, 즉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 도망갈 일이 없다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건 항상 관찰하고 살피려는 노력, 꿰뚫어 보려는 노력에서 시작돼요. 아이에게 얼음으로 만든 구슬을 줬어요. 밖에 나가 놀다 왔어요. 엄마, 내 구슬 없었어. 왜 물이 생겼어? 아이는 그렇게 사물을 봐요. 얼음과 물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어른은 어떻게 보나요? 얼음이 녹아 물이 된 걸로 봐요. 물이 얼어 얼음이 된 거죠. 변한 것, 생기거나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잘 보면 변한 건데 잘 못 보면 생기고 사라지는 걸로 인식해요. 얼음이 생기고 물이 사라졌어요. 물이 사라지고 얼음이 생겨요. 좁은 눈, 즉 무지 상태에서는 생멸이 있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생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변화할 뿐이죠. 우리 몸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리하게 보고 꿰뚫어 봐야 해요. 대강 보면 생로병사 딱딱 끊어지지만 생명 속 본질로 들어가면 어떠한가요? 살아있어도 점점 죽어가고 건강한 것 같지만 일부는 병들어가고 병든 사람도 어떤 부위는 건강해요. 몸이 생기든 사라지든 상관없이 본성은 있고 그건 불멸해요. 본성은 진정한 나, 즉 참나예요. 그 참나 자리는 지혜를 통해 찾을 수 있어요. 자유롭고 편안한 삶 사는데 지혜가 있어야 해요.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지혜 없으면 자유로울 수 없어요. 지혜는 어두운 인생길 밝히는 등불이에요. 지혜의 눈, 즉 해안은 잘 보는 데서 생겨납니다. 잘 보고 꿰뚫어 보는 걸 통관이라 했어요. 대강 보는 것 개관이라 했죠. 여러분 전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전공, 내 연구 주제를 대강 보는가, 꿰뚫어 보는가. 나는 내 연구 주제를 대강 보는 개관 수준인가, 꿰뚫어 보는 통관 수준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걸 일일이 다 통관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내 전공, 내 연구 주제에서만큼은 깊이 봐야 돼요. 치밀하게 생각하고 꿰뚫어 봐야 해요. 여러분, 우린 8살에 초등학교를 시작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이것만 해도 12년, 초, 중고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인식, 인지의 활동을 심화시켜 왔어요. 인지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을 단순히 이해하고 분석하고 추리하면서 우리의 인식이 점점 세련돼 왔어요. 이해 단계를 보면 단순한 인지예요. 고등학교 때 끝이 나요. 수능 시험 문제는 대개 이해의 문제예요. 만점이 나올 수 있는 이유예요. 과일을 예로 들면 딸기만 정확히 알면 돼요. 공무원 시험으로 치면 구급 문제가 이해의 문제가 많아요. 대학에서 하는 작업은 비판적 분석이에요. 이해한 것 다음에 여러 정보를 다양하게 보는 거죠. 이해 단계에서 세부 정보 하나하나를 알아차렸다면 분석 단계에서는 여러 정보들을 읽으면서 2개, 3개 정보를 동시에 생각하게 돼요. 하나만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그것과 유사한 다른 것도 관계 안에서 생각하게 돼요. 예를 들어 이해 단계에서 딸기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딸기 말고 다른 과일 많지만 이건 생각하지 않아요. 딸기 정확하게 아는 것에 수업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딸기를 알고 사과도 알았다면 분석 단계에서는 그 정보가 모여서 2개 이상을 연관해 봐요. 통합된 거죠.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는데 그 분석이 분석으로 거치는 게 아니라 비판적 분석이에요. 비판적인 분석을 해서 뭐가 더 좋고 뭐가 나쁘고 판단을 해야 해요. 대학 4학년이 되면 여러 시각들을 읽다 보면 자기 시각이 열려요. 판단력이 생기는 거죠. 대학 2학년 때 분석하는 보고서를 쓰다가 4학년 무렵 학사 논문 쓸 때쯤 되면 자기 논점이 생긴 글을 쓰게 돼요. 논증은 자기 주장에다가 논거를 만드는 거예요. 전제를 바탕으로 논거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하는 논증이에요. 더 심화되면 추론 단계가 되는데요. 논증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선택할 논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추론 단계에서는 논거가 없어요. 전혀 없진 않지만 숨겨져 있죠. 내가 학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논거를 끄집어내는 것. 이게 추론이에요. 이런 논거를 끄집어내면서 논문을 쓰는데요.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그 이유는 이러한 끊임없는 자기 인지의 과정을 계속 심화시켜 온 것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에요. 김기란 교수님은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해는 9급 공무원 시험에 비유했어요. 9급은 과목이 많아요. 잘 이해해서 그 내용을 맞추면 돼요. 비판적 분석, 이건 7급 공무원 시험에 해당해요. 이해 문제도 있지만 분석 문제도 있어요. 논증과 추론에 해당하는 게 5급 고시예요. 고시 1차 필기시험은 논증에 해당하는 문제가 많아요. 주장과 논거, 전제, 추론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의 연구 주제나 전공을 떠올려 보세요. 그 전공에 있어서 내 수준은 어느 단계인가요? 이해, 분석, 논증, 추론 중에서 어디에 속하나요? 콜롬비아대 리사 송 교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열심히 앉아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지만 사실 스스로 인지작용은 그렇게 막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 단순히 누가 정리해 준 정보를 옮겨서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 작용이라기보다 손노동에 가까운 거예요. 하지만 학생들은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자기 충만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적 행위일 수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어떤 공부의 내용을 계속 암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활발한 인지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스스로 위안을 받는 거예요. 실제 들여다보면 자기 스스로 인지작용은 하고 있지 않아요. 뭔가를 암기한다는 건 측두엽 안쪽, 시상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억관여 회로의 작용에 의해서예요. 우리가 여러 과목을 열심히 암기한다는 건 뇌의 이 부분을 훈련하는 거예요. 외우는 훈련도 중요해요. 하지만 외우는 훈련 때문에 아이디어 창고, 전두엽 훈련을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예요. 전두엽 외측에 창의와 기획센터가 있어요. 이것을 발달시키려면 어떤 문제를 제기한 후에 이것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내 힘으로 끙끙대면서 해결하는 훈련을 쌓아야 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창고, 전두엽이 발달합니다.